이번 시간부터 같이 공부를 해볼 거는요, 이 해킹 방어 대회 출전을 목표로 해서 해킹 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시스템 해킹 쪽에서 간단하게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어셈블리어로 피라미드를 출력해보거나 간단하게 버퍼 오버플로우 기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그렇게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다양한 CTF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제 시스템 해킹 부분을 듣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C 언어나 자바,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공부를 하면서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해킹 방어 대회는 CTF라고 불리는데요. 이 CTF라고 하는 것은 Capture the Flag의 약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제자가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소스코드 상에 숨겨놓은 플래그 값을 찾아서 인증을 하면은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해킹 방어 대회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해킹 방어 대회가 이렇게 CTF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가 가리지 않고 출제가 돼요. 예를 들면은 개발자가 사소한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실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이용해 공격을 한다든지, 혹은 그러한 취약점을 코드 패치를 통해서 다시 패치를 해서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해주면 그렇게 어떤 방어적인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점수를 딴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대회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팀을 구성해서 해킹 방어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삼성전자 CTF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하게 개인전 중심으로 참가하는 CTF입니다. 제가 또 이번에 운 좋게 2018년도 삼성전자 CTF의 본선에 나가게 돼서, 사실 제 공부를 하는 김에 이렇게 동영상까지 찍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해킹 방어 대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점을 익스플로이트, 즉 공격을 하거나 혹은 방어하거나 아니면 특정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해서 어떤 권한을 얻는 게 아니라 특정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코딩 문제로 분류가 돼서 출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CTF 대회에서의 많은 문제들은 사실 어떠한 시스템에 종속적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PHP 소스 코드를 분석해야 돼서 PHP를 모르면은 어떻게 풀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F샵이나 RFID 관련 지식을 물어볼 수도 있고, 최근에는 삼성전자 CTF에서 솔리디티 관련 언어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사실 개발을 공부할 때는 언어가 중요하다고 하진 않잖아요. A가 별로면 B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도 있는데, 이제 CTF 같은 경우는 특정한 한정된 시스템에 통하는 취약점에 대한 문제를 자주 다루기 때문에 매번 CTF를 나갈 때마다 사실 새로운 시스템 환경에 대한 공부라고 사실 보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CTF는 알고리즘 분야보다 일단 더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알고리즘은 사실 시간 복잡도가 낮고 효율적으로 설계하지 못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당장 내 눈에 보이기에는 결과가 잘 나타나고, 그래서 뭔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고 해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데, 이 CTF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본선이라도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대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일반적으로 CTF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도 없어가지고 기존의 고수분들과도 계속해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편이고요. 알고리즘 대회는 물론 이제 대학생 한정 대회가 많아서 그나마 조금 진입장벽이 낮은데, 사실 이제 알고리즘 분야도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이 제일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알고리즘 대회 또한 마찬가지로 CTF와 비슷하게 어렵긴 합니다. 네. 사실 그래서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일단 꾸준히 공부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저도 굉장히 실력이 부족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킹 방어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컨퍼런스랑 함께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양한 발표도 들을 수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진짜 CTF는 참가할 때마다 정말 많은 보안 이슈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코드게이트, 흐드콘, 화이트햇 콘테스트, 그리고 데프콘, SCTF 등이 존재합니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대회를 가리지 않고 있는 대로 다 출전을 하셔가지고 정말 많이 공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해킹 방어 대회를 준비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추시는 게 중요해요. C, Java, Python, 그리고 웹이랑 어셈블리 및 디버깅 기술에 대해서도 다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단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그런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웹에 대해서는 게시판 정도는 만들 정도까지 공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평소에 C에 대해 공부하실 때도 어떤 취약한 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편식하지 않고 이 보안과 관련한 내용을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능력이 갖추어졌다면 워게임 사이트에서 CTF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개발 공부를 하다가 CTF 공부를 하다가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균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문제풀이 사이트를 추천을 드리자면 이 위첼 사이트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해킹 실습 환경을 아주 많이 모아두어서 공부할 자료가 매우 많은 사이트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웹해킹.kr 같은 경우는 PH 기반의 웹해킹 문제가 나오는 출제된 사이트인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이 사이트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기본적인 웹 기술부터 네트워크 관련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또 습득할 수 있기에 문제를 재미있게 풀면서도 다양한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포너블.kr 같은 경우는 문제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이제 시스템 해킹 쪽 문제가 많이 모여져 있는 사이트인데요. 저도 이제 이 강좌에서 앞부분에는 이제 이 포너블.kr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예요. 또한 이 순이나 타스라는 사이트가 존재하는데요.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웹해킹, 시스템 해킹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데 일단 난이도 자체가 낮은 편이라서 초보자가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파이썬 챌린지 같은 경우는 파이썬 공부를 하시기에 상당히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파이썬 챌린지도 다소 해킹 방어랑 어떠한 직접적인 관련성은 좀 낮은 편인데 이제 입문자가 파이썬을 공부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아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대외 활동으로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가 있어요. 이제 저는 작년 2017년도에 이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6기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매년 100명 이상의 연수생을 뽑아서 교육시키고 다양한 지원금도 주면서 정보보안 쪽에 관심이 있는 인력들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키워주고자 하는 그런 대외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목표로 삼아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킹팀을 구성해서 같이 공부하는 어떠한 스터디원을 모집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킹 방어 대회, 즉 CTF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CTF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